다 오신 것 같은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어서 연 1회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체를 다 하면 지금 다들 업무 바쁘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오는 동영상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좀 잘 봐주시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뭐 좀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조치 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가 승직이 전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례적으로 장관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유한나 씨. 고인이 생전에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후배 사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또 한 번 조명됐습니다. 회사 법정 의무 교육 등을 통해 지속해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7,700여 건이던 신고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2,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신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성 인정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였던 오 씨를 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가며 MBC의 진상 파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오 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방송업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프리랜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좀 이슈가 됐던 내용에서 이렇게 잠깐 뉴스 클립으로 좀 가져왔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장관이 나와서 직접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어진 영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제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강사 김예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알려졌듯이 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과 관련한 핵심 가이드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한 공장의 생산팀에서 5년째 성실히 일하고 있는 임사원 씨. 그런데 최근 들어 생산팀 과장인 송 과장으로부터 과도한 지적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임사원님, 잠시 저 좀 보시죠. 임사원님, 제가 왜 불렀는지 아시죠? 네? 아니요. 임사원님만 유독 못하시는 거 아시죠? 5년이나 근무하셨는데. 죄송합니다. 5년 일한 거 맞죠? 일할 때 머리를 안 쓰시나요? 머리는 장식인가? 양심이 있으면 회사를 나가든가 아님 머리를 좀 쓰든가.
인정 못 하시는 표정 같은데. 아, 아닙니다. 그게 다 임사원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무거우셔서 재빠르게 못 하실 것 같으면 운동을 좀 하세요. 업무를 위해서. 아무튼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기 싫으면 그냥 가보세요. 송 과장은 임사원에게 심한 질책과 함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임사원은 어쩔 수 없이 송 과장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저희 부서에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머리가 안 좋으면 착하기라도 하든가 열심히라도 하든가. 매일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나 듣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의욕 다 떨어지게. 응, 시원아. 뭐 하고 있어? 상대랑 뭐 하고 노는데? 응. 재미있으면 더 놀아도 돼. 엄마는 오늘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늦게 갈 것 같아. 응. 저녁 잘 챙겨 먹어? 출근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생긴 임사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니겠어요. 참고 다니려고 해봐도 다음날 생각에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회사 사람들도 이젠 다들 절 피하고요. 회사 건물만 보여도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려서 진정시키려고 한참을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 들어가요. 사례에서 등장한 근로자인 임사원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기로 하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기존의 괴롭힘 행위와 동료들의 따돌림은 변함이 없었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사원 씨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근로자는 큰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데요. 업무 능률 저하 및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 및 근절하고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 금지하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고용 형태 및 근로계약 기간을 불문하고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지만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사,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파견 사용 사업장 근로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위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 외부의 회식 장소, 외근, 출장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적 공간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행위 요건은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의 구체적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입니다.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위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는데요. 지위의 우위는 원칙적으로 지위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령, 학벌, 출신 지역 등의 인적 속성, 근속연수 등의 업무 속성, 그리고 수적 우세, 정규직 여부,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폭행, 폭언을 수반하는 등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의도적 무시와 배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행위,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행위, 업무와 무관한 일, 사적 용무 지시, 업무 수행 방해와 부당한 인사조치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자분들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자분들께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또는 담당 부서 등 사업장에 신고하는 방법과 둘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와 조치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우선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상황,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비밀 누설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는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을 이용할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인원교육 수강 등의 권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기타 사후 구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법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민사소송은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예컨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사용자 책임 및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판단 등을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그리고 폭언, 폭행,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녹음, 동영상, 서류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 행위, 목격자, 나의 대응 및 감정 상태, 주변인들의 반응 등을 육하 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메모하는 것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 진료 기록도 수집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피해 근로자 등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동안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 후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시정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역할과 의무도 매우 중요한데요. 직급의 상하 관계를 떠나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간의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에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남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과 관련한 핵심 가이드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사례와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첨부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근로자용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싹트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법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좀 다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이 PPT 내용하고 전부 다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근로기준법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 동영상에서도 이 내용이 다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원칙은 우리 회사 내에서 신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하는 방법, 뭐 인권위원회 진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직장 내 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먼저 부서장. 근데 부서장이 혹시 부서장이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장이 괴롭혔는데 부서장한테 신고를 하냐? 그렇게 안 되니까 고충 처리 담당자를 회사에 임명을 해놨습니다.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표님이나 부서장, 그다음에 고충 처리 담당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신고할 때 뭐 이게 뭐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 전화해야 되냐, 카톡 해야 되냐, 뭐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회사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워플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이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익명 건의안 글쓰기 이렇게 돼 있는데 글쓰기로 작성을 하시면 내가 작성했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작성한 내용을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을 당했다. 근데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나는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거를 회사 전체가 다 이렇게 공지할 필요는 없겠죠. 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익명 건의함으로 해서 메시지 형태로 보내는 거거든요. 수신자를 대표님이나 저나 부서장이나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작성하시면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가 피해를 당해서 내가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신고받은 사람이 조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익명 건의함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내가 누군지를 밝히셔야 피해 사항을 빨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익명 게시판 활용하실 수 있다. 카톡이나 메일이나 전화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 회사에는 이런 익명 게시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안 넘어가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게 정말 그 괴롭힘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거는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게 조선일보 작년 2024년 5월달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서 갑질한다든지 괴롭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그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상급자가 무조건 하급자를 괴롭히는 것만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하급자가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뭐 개긴다든지 뭐 이렇게 반항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사원급, 주임급 뭐 이런 분들도 이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났고 또 이제 기사도 이렇게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좀 판단하시고요. 업무상 적정 행위를 넘는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일을 안 시킨다든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다든지 사적 용무를 지시한다든지 폭언, 욕설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업무를 많이 과다하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업무를 너무 안 주는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판단하시고 업무를 부여하실 때 이런 것도 잘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건 뭐 이제 구체적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교육 그 자료실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다 해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PPT인데 우리 직장 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잖아요. 뭐 행복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불행한 상황에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우리 그 다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인데 자기 업무 성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이런 좋은 문화를 잘 이루어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대표님 강평 주시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까 제가 그 김예방 씨가 키워드를 몇 개 제가 적었는데 사회 통념, 객관적, 건강한 인간관계, 공감,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듣고 나면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상호 존중, 상호 배려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래 저희가 약간 불미스러운 사고도 발생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더욱 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각자가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아침서부터 다들 모여가지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교육 관련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요 교육 자료는 우리 워플 자료실에 또 이렇게 게재를 해놓을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그 교육 참석하신 분들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저 우리 김나래 주임이 가지고 있는데 꼭 서명을 해주시고 나가시면 되겠고 어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시고 좋은 문화로 이렇게 잘 업무하시는 우리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